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비이성적 판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환골탈태를 촉구했는데요.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도 천막당사로 나가 민심을 들어야 한다며 탄핵 반대 세력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혁을 선포한 이 부분은 비상식적이었고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이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에 대해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 재판관 6명으로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간판을 내릴 정도의 환골탈태를 요구했습니다. 당 간판을 내릴 정도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국민들한테 또 다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도 탄핵 반대 세력이 당권을 잡고 전면에 나서는 상황을 비난하며 천막당사를 치고 민심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멸문지화당하는 패족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은 내란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교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총이 지난달 지역 유초 중고와 특수학교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6%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요인으로는 지도 불응이 가장 많았고 교권 침해 요인은 근무 시간에 연락을 통한 민원 제기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순서였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천안 배원의 농협조합장에 대해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진행한 조합장 선거 당시 한 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90명 가운데 5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16일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A씨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어서 조합장 업무를 정상 수행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늘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공전을 거듭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14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BRT와 연계한 교통 허브를 구축해 터미널 주변 부지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여객 수요를 어떻게 늘릴지가 성공을 위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4차례 민자공모에 실패하며 표류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14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민자유치 대신 공영사업 방식으로 441억 원을 투입해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여객터미널을 짓기로 한 겁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6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강원 등 26개 노선 하루 224회, 2,300여 명이 이용하는 유성 정류소를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사 휴게소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추가 노선 등은 운송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부터 출발했던 유성복합터미널이 이제야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유성 지역과 서남부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객터미널만 지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대신 추후 컨벤션센터와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한 부지는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과 버스터미널에 더해 BRT 정류소를 이곳까지 연장해 교통 허브로 구축해 터미널 주변 부지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컨벤션이라든가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우리 터미널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공공청사 부지도 한 7,000평방미터 지금 확보해서. 하지만 코로나 사태 직후 반토막 난 시외버스 이용객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터미널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월 평균 838만여 명으로 5년 전 1,377만여 명에 비해 약 40%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대전 서남부 터미널도 폐업 수준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유성 복합터미널의 운영 방식은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예년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산림청이 대전 서구 흑석동 산 95의 1번지 일원을 대전 노르벌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시는 중앙투자심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780억 원을 투입해 약 141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상지에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구봉산 아래 노르벌 풍경을 담은 9가지 주제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전 중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빌리지 선도 사업에 대흥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시비 2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시비 포함 총 308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대흥지구 주택 공급 지원 사업, 도시개발 및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는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을 위한 체육 활동과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견 리더 양성 과정 중 역사문화와 산업 안보 탐방 프로그램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TJB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탐방 계획서도 허술하고 명확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 하프린 흰여울마을과 해리단길을 둘러보는 힐링 코스를 탐방하며 벤치마킹하기. 대전시 공무원들이 제출한 한 장짜리 산업안보 탐방 계획서입니다. 숙소도 부산 광안대교가 보이는 풀빌라에서 2박 동안 13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전남 여수로 역사문화유적지 답사를 나선 다른 조 8명도 수영장에 있는 풀빌라에서, 전남 순천으로 떠난 조 역시 풀빌라에서 묵었습니다. TJB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중견 리더 양성 과정 내 조별 산업안보와 역사문화 탐방 자료입니다. 해마다 5급 승진을 앞둔 일반직 6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정으로 올해는 73명이 참가해 3월과 10월 각각 1박 2일과 2박 3일로 진행됐습니다. 1인당 일비와 식비, 숙박비를 비롯해 교통비와 실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에는 1,700여만 원, 10월에는 2,700여만 원의 혈세가 각각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허술한 계획서만 있을 뿐 결과 보고서조차 없어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직 앞서 영수증과 사진 증명 자료가 없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같은 동료들끼리 그냥 가서 놀고 오라는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시민 혈세로 말이 되나 싶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따로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자 공문이 아닌 출력 문서로 따로 받았다던 담당자는 취재가 진행되자 보고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세금을 투여해서 가는 연수인 만큼 이 연수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공무원분들 직접 좀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고 시민분들의 공유이 되고 앞으로 좀 어떠한 방향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나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중견 리더 양성 과정이 단순한 친목 도모회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전시가 프로그램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2025년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전국 주요 지역의 31일 일몰 시각과 내년 1월 1일 일출 시각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은 오전 7시 47분, 세종은 오전 7시 43분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일출 시각은 해발 고도 0m를 기준으로 계산된 시각으로 자세한 일출 일몰 시각은 천문연 홈페이지 생활천문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형 빙상장인 세종 반다비 빙상장이 오늘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사계절 연중 운영되는 반다비 빙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프로그램이 모두 운영되며 피겨와 쇼트트랙 기초반 등이 운영됩니다. 반다비 빙상장은 4,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국제 규격을 충족해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3개 종목의 국내 대회 유치가 가능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하게 느껴진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아듀 2024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한 TJB 단독 보도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로비.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칩니다. 송할섭 대전시 의원입니다. 송 의원의 성추행 모습이 담긴 지난 7월 TJB 단독 보도 이후 지역사회는 송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결국 대전시 의회 윤리위는 지난 8월 송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도. 예, 여러모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제19 감싸기에 나선 시의회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회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전시의회가 지난 9월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TJB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여제자와 동성교제를 했다는 사실이 TJB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다, 또 뽀뽀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교사가 혼란스러워한다며 기다려달라 말했던 대전시 교육청. 하지만 TJB 보도 이후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루밍 성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합동조사반을 꾸려 뒤늦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해당 교사는 교단을 떠났습니다. 다문화, 분리불안 등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 발송된 세종의 한 초등학교 학급 배정 안내문도 TJB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진한 아이, 특수반 이런 거를 노출을 시켰다는 게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학생되면 또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도 이후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최규진 세종교육감은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시자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TJB 뉴스의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 평가상 시상식에서 지키는 맘 지켜주는 맘을 기획 보도한 보도국 조혜원 최운기 기자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고 제작 프로그램상은 대덕특구 51주년 특별기획 대덕의 개척자들을 제작한 편성 콘텐츠 제작국 김영 우영래 PD가 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보도국 조혜원 기자가, 특별상은 기획미디어국 김금성 차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내년에도 TJB가 지역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대덕구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신대지구에 들어설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에 따라 시와 구는 기업 유치와 민원 해소 및 기반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주관하고,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산단 조성 공사를 맡게 됩니다.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는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3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대전 결혼장려금에 대해 이장우 시장이 대상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주간 업무 회의에서 결혼장려금 연령 제한을 높이고 재혼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대상 확대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40세 이상과 재혼, 외국인 등의 경우 결혼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전 서구는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84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 전액과 연 3%의 대출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내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신성동 연구단지 종합운동장과 상대동 작은내 수변공원 등 두 곳에서 어린이 눈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눈썰 매장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만 3세부터 17세까지는 무료,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신성동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가족 슬로프에서 1,000원의 이용료로 눈썰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 얼음썰매장과 눈놀이 동산, 빙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인형극과 산타 공연 등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도 마련될 계획입니다.